안녕하세요. 토목일반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최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국토종합계획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은 앞으로 있을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는 미래를 만드는 국토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국토종합계획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2020년대에 어떤 사회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구조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고연령층이 되면서 이 고연령의 인구가 많이 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은, 그러니까 윗부분은 굉장히 두터운데 아랫부분은 굉장히 얇은 이런 형태의 인구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G7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경제가 많이 발전했는데요.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이제부터는 성장을 예전처럼 많이씩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종합계획에는 이 저성장 경제 기조 안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의 양극화인데요. 이 소득의 양극화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벌게 되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없게 되는 이런 소득의 양극화도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산업단지나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자본이 집중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자본이 또 고갈되는 이런 소득의 양극화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산업단지의 노후화입니다. 실제로 이 60년대부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여러 산업단지들을 만들었는데요. 많은 산업단지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어가는 노후 산업단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산업단지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 요구 증가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가 있죠. 그거는 바로 이 자연 보호라는 건데요. 이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탄소 중립, 온실가스 정량제 이런 것들을 막 도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된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국토종합계획도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예전에는 잘 살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는데요. 이것들과 관련한 내용들도 뒤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같은 굉장히 신산업 분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너무 늦게 되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혁명에 도태되지 않도록 빠르게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 분권화 및 국민 참여 확대인데요. 점점 국가의 정책을 발표하는 데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이용하시잖아요. 고교학점제도 학생들의 선택을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시키는 정책인 만큼 이 국토정책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5차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국민들이 시대별로 대학생, 청년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데에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으로 가면서 사실상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토개발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일전에는 경제적 가치를 먼저 생각했고 경제성 혹은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국토는 개발보다는 관리의 측면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경제적 가치를 우선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게 되고, 기존에는 효율성을 중시했다면 조금 형평성을 돌아보면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경제사회가 기존에는 경쟁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로 간의 연계 협력을 더 중시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40년도까지 시행될 정책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앞으로 2040년대에 우리나라 모습이 어떨지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라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3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 국토, 이렇게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6가지의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모두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적고요. 각 전략마다 대표적인 한두 개의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을 촉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마다 수도권,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그리고 농산, 어촌, 이렇게 시골이라고 불리는 이런 단위별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피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방법,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의 방향들, 그리고 실제로 대도시권은 이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산업단지들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기존에 있던 도심이 이제 구도심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생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도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그리고 새만금, 행복도시와 같이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인구를 분산, 이동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요. 농산, 어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의 인구가 소수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밀도의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귀촌이라고 하죠. 농촌이나 산촌, 어촌으로 이 도시에 살다가 오려고 하는 인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해서 정착을 돕는 그런 정책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전략인데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선도 지구,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지방투자보조금인데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지역에는 받을 수 있는 규제를 그 지역에서는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전라북도는 친환경 자동차가 국가혁신 클러스터에서의 우리 지역 과제인데요.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도 대형 자동차,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전기, 수소를 이용한 버스나 화물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실험이라든지 것들을 규제를 받지 않고 이 지역 안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을 추진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노후 산업단지를 어떻게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새로운 산업단지로 혹은 새로운 시가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 공간 조성이라는 전략인데요. 실제로 인구가 달라지면서 이 구성 또한 달라지는데요. 네,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혼자 살거나 아니면 둘이 사는 이런 소형 가구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젊은 세대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노인분들 중에서도 홀로 사시는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소형 가구들을 위한 정책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것 말고도요, 이 재난 대응 범위를 전 주기적으로 확장한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예를 들자면 화재가 나거나 지진 시에 그 장소에 가서 그 사건만을 해결하고 돌아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재난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게 될 생활에 있는 어려움들도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재난이 있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방제 대책 안에 포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을 창출한다는 전략인데요. 이것은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들을 정해놓고 이행한다든지, 아니면 도시 안에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열섬 현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도시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물을 배치할 때 바람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데 도시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중에 하나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패시브와 액티브가 합쳐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패시브, 이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건데요. 이 건축물로 치자면 단열재를 튼튼히 해서 보일러를 많이 떼지 않아도 따뜻한 집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이라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자원도 줄어들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더불어 액티브는 이 집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라는 건데요.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집 안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사용할 때도 절약해서 사용하니까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지능화입니다. 여기에서는 교통망과 관련된 전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국의 큰 도시들을 2시간 안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단원의 도로에 가면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들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여서 이 연결할 때 최대 시간을 2시간 안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수도권에서는 GTX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이것은 고속 지하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일자리를 두고 그 주변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서울로 들고 나기 위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동을 돕고자 GTX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과 역 간의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이 GTX 같은 경우에는 거점역에서만 정차하게끔 하면서 고속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곽에서, 서울 외곽 혹은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 도시 안에 중심까지 굉장히 접근 시간이 짧아질 수 있겠죠. 이것 말고도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한 교통 정원화 정책들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이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여러 시설들을 이 도로를 설계하는 데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겠죠. 이것 말고도 이 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전체를 마치 과속방지턱처럼 만드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도로 곳곳에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이라는 전략인데요. 여기에서는 보통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 대륙에는 시베리아 철도라든지 중국 횡단철도, 그리고 몽골 횡단철도와 같이 굉장히 긴 거리를 철도로 연결한 철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도의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이 한국에서
유럽까지도 철도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그 철도를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자원들의 이동도 도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쪽에 있는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의주와의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단원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